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 일을 하세요. 그 많은 사견을 어떻게 일일이 맞추고 살아요? 시비 말고 나의 일만 하세요. 15일 전 웹에서 작성. 해민스님. 네. 너무 좋은 글이네요. 정말 모두의 마음속엔 혜민이 있어요. 네. 봄을 맞아서 명언을 하나 읽어봤네요. 해민스님의 명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어 방송 70화 시작했습니다. 몇 화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편집을 안 해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게스트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판다라고 합니다. 판다님. 네. 왜 판다죠? 사실은 실토하네, 갑자기. 아니, 이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방송에서 얘기하네. 이런 큰 기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빅픽처. 뭐야, 진짜 싫어.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판다가 원래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신문방송학과에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그 형이 인스타 아이디가 판다 자기 이름 이니셜이에요. 응? 그러니까 정말 영어로 판다 하고 자기 이름 이니셜.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지은데 딱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딱 그 형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판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판다 닮았다는 거야. 안 닮았.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형이 좋아서 판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짓고 나니까 판다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 굉장히 큰 오해를 사고 말았는데. 아니, 뭐가 오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닮았는데 판다 닮았다고 하니까. 아, 닮아서 판다라고 지은 것을 오해를 사고 있다. 네, 억울합니다.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아, 네. 근데 근데 그러니까 오해를 지금 풀고 싶은데 나는 판다라는 아이디를 가진 그 형을 좋아한다. 아니, 그게 짝사랑은 아니지. 그냥 약간 저 형 네. 잘생겼다. 네. 저 형이 잘생겼다. 그 형이 춤도 잘 추더라고요. 근데 닉네임을 그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짓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좀 되게 좀 애착이 있는 걸로 지어야지. 아니, 그 형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닉네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아, 그런가? 그건 당신의 죄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애착이 있는 걸로 짓도록 하세요. 네, 근데 또 이제 생겼어요. 또 이 닉네임. 이제 사람들이 판다라고 하면 동물이 아니라 저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네, 잘 됐네요. 네,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바꿔보려고 했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들은 해민스님 명언 어떻게 생각해요? 해민스님 명언 해민스님 좋아해요? Do you like 해민스님? 정말 해민스님 좋아하냐고? 해민스님 약간 정말 그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네. 이달에 잘 나가는 책하고 자기계발서에 항상 있을 것 같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아, 저 얼마 전에 화제의 신간인 이제 좀 화제 아니구나. 허지웅 씨 책을 들춰볼 기회가 있었는데 방송에서 얘기했나? 내가 하도 편집을 안 해서 모르겠어. 근데 들춰볼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밀도가 낮아서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봐가지고. 진짜로 한 페이지당 세 줄씩 있는데 그게 굉장히 트위터 같아서. 근데 요즘 에세이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약간 진짜 네. 한 5문장 한 페이지에 적어놓고 한 만 얼마 받아먹고. 근데 몰랐어요. 적어도 좀 하루키류일 줄 알았어요. 적어도 좀 글이긴 할 줄 알았어요. 해민스님은 글을 쓰시나요? 해민스님 그분도 사실 인터넷을 통해 많이 핫해지시긴 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네. 그게 트렌드가 된 게 사람들이 긴 글을 보는 걸 귀찮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이제 그냥 약간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긴 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아까 읽은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그거 약간 중장년층의 약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귀찮다고 하는 마인드의 완벽함 아닌가. 개개인의 사견 시비 말고 나의 일만 하세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지랖을 부리는데 너네는 우리한테 오지랖을 부리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완전. 근데 저는 이 말 약간 동의해요. 말 자체만 보면. 말 자체만 보면. 뭐 말 자체만 보면
근데 얻다가 이제 갖다 놓느냐가 문제겠죠, 저거. 그쵸. 이게 트위터에 쓰여졌다는 게 좀 문제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진짜 개개인들의 사견을 신경 안 쓸 거면 왜 트위터에 이 말을 쓰지? 맞아. 자기 RT 받으려고. 결국은 트위터 따봉이 아닌데 하여튼 약간 일종의 따봉충인 거죠, 저 사람. 혜민씨님 따봉충인데 왜? 따봉충이지, 저게 따봉충이지, 저거. 안 그럼 뭐 하려고 저걸 올려요, 도대체. 아니, 저렇게 하면서 막상 저걸 공개적으로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관심 달라는 거. 그러니까요. 좀 이게 이런 메커니즘 이해가. 네. 결국은 자기도 따봉 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저거. 시비 말고 나의 일만 하세요라고 했는데 나의 일이란 트위터에 올리는 거. 트위터에 올리는 거, 관심 받는 거. 결국 네. 자기도 저 말이 많이 퍼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사견을. 네. 약간 좀 슬픈 면이 있죠. 스님도 하나의 인간이다라는. 약간 아무래도 번뇌하시는데 실패하셨네요. 진짜 스님이 따봉충 하면은 천국 못 가지 않나. 그쵸. 스님도 천국 가요? 극락 아니에요? 제가 불교를 잘 몰라서. 저도 불교를 잘 몰라서. 네. 하여튼 좋은 데 못 가실 것 같네요. 이건 어때요? 첫인상, 이것도 혜민 스님 말인데요.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더 오래간다. 정치인들을 봐라. 라고 하셨네요. 끝인상 거기까진 좋았는데 네. 정치인 갑자기 튀어나온 게 너무 뜬금없는데 잠깐 왜지? 정치인을 자꾸 보라고 하셔서. 아니 너무 뜬금없는데. 네. 끝인상은 뭐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끝인상을 얘기하죠? 그 사람의 끝인상은 X밖에 없잖아요. 저는. 너무 똑똑해. 그러게. 솔직히 끝인상 하면 진짜 X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 사람의 끝인상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그가 인연이 그렇게 이렇게 끝나나? 근데 약간 아까 헤어질 때 가지고 가는 이미지가 그 이후에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헤어질 때 좋게 헤어졌으면 인상이니까 좋게 남으면 나중에 어떤 소식을 들어도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진짜 예를 들면 상대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 하면은 제가 뭔 소식을 하든 다 솔직히 듣기 싫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전 좀 그래서. 그랬어요? 저 좀 바람 많이 맞아봐가지고. 네. 듣고 있냐? 인간들아. 어떡해! 듣고 있냐? 안 듣고 있겠죠. 무슨 소리예요. 바람 펴서 헤어졌는데 네가 뭐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혹시 키방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판다가 나와서 님들 저주한다고 하네요. 저주. 원한 닉네임을 저주. 모를 거야? 몇 명 아는데. 약간 오프 더 레코드니까 이건. 끝인상. 근데 진짜 애매해서. 정치인 뭐지? 오히려 정치인의 끝인상이라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정치인한테 끝인상이 있나? 저도 사람한테 저는 끝인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라는 게 좀 애매해서. 정치인은 맨날 TV에 나오잖아요. 어차피. 네. 끝인상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저것도 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네. 애매하네요. 어쨌든 갑자기 혜민스님 얘기를 너무 길게 해버렸는데. 네, 그러게요. 별로. 오늘 이야기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괜히 얘기했어요, 사실. 아니, 네. 괜히 오늘 또 전공이 네. 판다님께서 심리학이라고 심리학이죠. 하셔가지고 요런 것들을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뻥이에요, 뻥. 개구라예요, 개구라. 뭔 상관이야, 씨발, 그게. 그냥 얘기한 거지.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심리학 하면 또 저런 것도 배워요. 사람들의 어떤 그 군중 심리. 진짜. 그 책 뭐죠? 굉장히 고전인 히틀러가 애독했다는 바로 그 책. 해민스러운 거 되게 있어요. 심리학에. 요즘 약간 긍정 심리학이라고 새로 생기는 거 있는데. 해민스러운 거. 진짜 해민스러운 거야. 네. 완전. 그러니까 긍정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등장을 한 분야인데.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 그런 수업이 또 생겼군요. 네, 강의가 열려서 제 친구 몇 명이 지난학기에 긍정심을 들었는데 교수님도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른대요. 그게 약간 긍정적인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 약간. 어머. 긍정적으로 좀 살아보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수업이었다고 불안나? 하는데 교수님도 지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간 그렇구나. 교수님도 감을 못 잡는 수업. 심리학과를 꿈꾸시는 전국의 학생 여러분, 심리학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부정적이에요. 소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보는데 이 사람들이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멀쩡한데 왜 그러냐 해서 그러면 심리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생긴 게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상한 거 하려고 생긴 학문에다가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지들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죠. 비정상적인 거 보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긍정 심리를 파니까 장사가 돼서 그런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어요. 약간. 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맞아. 그런 책들이 막 많이 팔리고 해민스님류의 상처받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그것도 아들러류의 아들러류 맞아요. 네. 아들러 좀 많이 가져다가 쓰죠. 원래 아들러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아 심리학이라고 자아가 튼튼해져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처받을 용기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좋아하는 게 그 약간 아들러 계열이랑 MBTI랑 MBTI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트위터만 봐도 막 내향인 외향인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약간 저게 나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너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라고 하는 거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약간 오히려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해서 오히려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약간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같은 데서 심리 상담 해준다고 가면은 보통 약간 저렴하게 짜집기 된 MBTI를 해줘요. 그러면서 막 결론은 교회 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자격 심리 상담 같은 게 한국에 되게 많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여러분 교회 같은 데서 심리 검사 하지 마세요. 심리 검사는 비싸더라도 돈 받고 해야 돼요. 왜 더 악화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도 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되고. 그럼 이제 자기가 정말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분이 정말 이거 연구 있었는데 실제로 당분이 우울이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책을 살 돈으로 정말로 디저트를 드세요. 그러면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살 못 빼긴 하는데 하여튼 단 거 드세요. 단 거. 원래 오늘 그래서 나와서 얘기할 주제가 사실은 힐링이 아니라 훨씬 더 진지한 거였는데. 아니요. 똑같은 무게예요. 사실 저는 그거가 뭐가 더 진지한 주제인지 잘 모르겠어. 성소수자 혐오, 학내 혐오. 네, 학내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네, 원래 그랬죠. 어쩌다 보니까 심리학 얘기를 좀 했는데. 학내 혐오가 뭐지? 학내 혐오가 뭐지? 그러니까 대학 내 뭐 이제 학을 넓히면 뭐 그냥 학교지만 일단은 대학 내 혐오, 네. 대학 내 차별인데요. 학교 내에서 혐오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 판단님은? 다행히도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없지만 정확히 말하면 저희 학부는 그런 게 없지만 네. 이런 얘기 되겠지. 공대 같은 데는 정말 빠른 사람 많고 그쪽은 아마도 막 이거 재작년인가 경영학과에서 터졌던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학교에 네, 저희 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재작년인가 터져서 이거 지상파도 탔는데 그 경영 OT를 갔는데 네. 방 이름을 정하는데 막 한 번만 만져 방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졌다가 네. 내부 고발당해서 네. 신문 나고 TV 뜨고 완전 초토화가 됐었는데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문과엔 경영이고 이과엔 공대. 어디 학교를 가도 약간씩 그런 식으로 분류하기는 싫지만 분류가 되는 학과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게 이거 약간 일반화 같긴 한데 진짜 솔직히 경영대랑 공대는 좀 답이 없어요. 네. 자정이 안 되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죠. 이과 쪽과 공대랑 네. 문과의 경영. 네. 네, 그런 걸 사실 이제 성소수자들은 더 쉽게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연구상으로도 여성보다도 성소수자가 오히려 더 혐오 발언에 많이 노출이 된다. 한 여성이 80몇 %였는데 성소수자가 90몇 % 정도로 나와가지고 혐오 발언 자체는 성소수자가 더 많이 듣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사실 학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라서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학생 혹은 뭐 중고등학교라도 계시다면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대학만큼 학생한테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한국에서. 근데 대학에서는 확실히 실천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서강대는 학부제라서 이제 학과가 아니라 학부라서 학부별로 학풍이 되게 다르고 약간 소속감 자체도 학교보다는 학부에 훨씬 더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이제 저는 심리학과니까 사회과학부에 소속이 돼 있는데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학을 하면은 모든 입학생이 저 이제 교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의 교양이 아니라
일종의 학생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데 거기에서 막 가령 장애인권, 성소수자 인권, 그리고 학내 청소 노동자 아니면 뭐 아직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채식 같은 것도 하기도 했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권위주의 그래서 막 강권 같은 거 못하게 하고 이 내용을 쫙 정리를 해서 전부 다 이제 듣게 하고 기존 재학생들도 행사에 참가하고 싶으면 이걸 다시 다 들어야 되고 이걸 매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땐 제가 1사학번이니까 그때는 지금만큼 막 자세하진 않았는데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홍보 자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막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말고 뭐 애인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약간 그때 완전 클로짓이어가지고 그것만 보고 완전 초감동을 먹었는데 진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약간 클로짓이고 막 커뮤니티 같은 걸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 처음 딱 보면은 되게 뭔가 그동안 항상 약간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살았는데 약간 숨통 트이는 그런 기분 그게 딱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그 한 문장 가지고 너무 감동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나면서 이제 요즘은 막 이제 가령 화장실 같은 것도 올해는 성 중립방 있어가지고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 하여튼 그 교양을 이제 학생회 차원에서 저희는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회칙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매년 그걸 작년 걸 가져다가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는 건데 이제 학생회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사실 안 하더라도 이런 걸 학생회에 제시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경영대 사건이 터진 이후에 사과대에 있던 게 이제 전 학교로 다 퍼져가지고 모든 학부가 일단 하기는 하거든요. 전 솔직히 걔네가 그걸 이해하고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기는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아까 그런 방침 같은 것도 그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서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다시 다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과대 같은 경우는 그걸로 피드백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혐오 발언으로 피드백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고 그런 어떤 장애인 비하적인 욕설이나 여성 비하적인 욕설도 하나도 안 나왔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소수자 비하적인 욕설도 하나도 안 나왔고 그래서 올해 제가 사회과학부 성평등 주체고 교양도 제가 담당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교양을 이제 진행할 때 커밍아웃을 했어요. 새내기들 앞에서 그냥 통째로. 그래서 약간 일종의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새내기 중에서도 솔직히 분명히 성소수자가 있을 테니까 퀴어가 있을 테니까 일종의 약간 너네가 들어온 여기는 진짜 너네가 이렇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다라는 걸 약간 좀 공개 커밍아웃을 하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개강하고 새내기 한 명한테 얘기 들었던 건 자기는 원래 사실 조금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보고 되게 그러니까 형 하는 거 보고 되게 생각 바꿨다고 되게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평들도 되게 많았고 뭐 아직은 제가 알기로 7학번 중에 커밍아웃 한 사람은 없긴 한데 있더라면은 되게 좋지 않았을까 싶고 되게 클로젯이었다면 저랑 비슷하게 숨통 트이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요. 얘기 들으니까 질문이 일단 되게 많은데 그 회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발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사적인 장소에서 얘기되는 건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확실한데 공적인 장소에서 스피치 얘기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대1 톡에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약간 그 교양이 가지는 의의는 그거를 정말 다 막을 수 있다가 아니라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사과대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겠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그걸 너가 공개적으로 발화를 한다던가 그런 어떤 헤이스피치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로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확실히 그걸 조사할 거고 확실히 처벌할 거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전체 학생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겉으로 표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학생회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하고 그거를 각 단과대 차원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것이죠? 총학이 아니라 사과대는 사실 사과대 위주로 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과대
학끼리 원래 해오던 게 있고 원래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잘 돼서 그리고 서강대 자체가 되게 학부 위주로 돌아가기도 해서 보통 이제 학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부에서 다 관리를 하는 편인데 일단 사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대 학생회 차원에서 사과대 안에서만큼은 약간 이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성격이 더 커요. 저도 다른 학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문과대 같은 데는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거기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 같은 데는 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대는 최소한 그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과대 안에선 좀 분위기가 많이 좋은 편이에요. 화장실 문제는 어떤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인데 예를 들면 트랜지션을 안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제 지정성별이 남성인데 예를 들면 정체성이 여성이면은 남자 화장실로 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성별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성중립방 같은 걸 만든다던가. 만들었어요? 네, 이번에 총학생 LT에서 실제로 성중립방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방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는 성중립방으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원래 화장실이 두 개잖아요. 우리는 두 칸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LT 때는 아마도 그러니까 LT가 뭐죠? 그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그 약간 학생회 집행부 사람들끼리 가는 MT 같은 거 있는데 거기 가서 아예 방 하나를 통째로 정해놓고 그 방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거기는 성중립이라고 써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5월 때는 실제로 이제 나오진 않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계신다면은 이제 가령 이제 거기 있는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상황실 그러니까 학생회가 쓰는 상황실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실천의 영역에서 건물을 아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미 지어진 건 어떻게 할 수가 말이죠. 없고 근데 네. OT 같은 걸 갔을 때는 학생회가 쓸 수 있는 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실이 저희 같은 경우 상황실이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거기에는 화장실 숙소니까 그 뭐냐 비바디 파크 거기 갔었거든요. 그럼 이제 상황실이 숙소 중에 한 그 객실인데 그럼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가령 뭐 나는 1인 화장실을 쓰고 싶다. 1인 화장실이 필요하다 하면은 뭐 학생이 거기 상황실에 있는 화장실을 1인이 쓸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편이고. 어떤 발언들이 혐오 발언으로 규정이 되고 자제하자라고 요청이 되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장애 부분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우리 다 아는 그 병신? 네, 그거는 그런 종류 다 포함되고. 공적인 발화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금지된다. 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적인 데서도 그러니까 잡을 순 없지만 네. 일단 쓰지 말라고 네. 하고 있긴 하죠. 잡을 순 없지만 그거는 그런 거 말고도 가령 이제 장애 하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시혜적인 태도나 아니면 가령 이제 되게 사실 무례한 것들 있잖아요. 허락 없이 휠체어를 만진다든가 허락 없이 안내개를 만진다든가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혐오 발언 플러스 약간 태도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거 물어보지 마라 뭐 아니면 뭐 게이 같다는 말을 욕으로 쓰지 마라 이런 거 외에도 그러니까 좀 더 태도 면에서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가령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당신 맘대로 추측하지 마라 약간 그런 태도를 함양하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혐오 발언은 그런 부분의 일부이고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애초에 그런 소수자를 대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 자체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에 더 가깝죠. 가령 청소노동자 분들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히 동등한 학내 구성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성 혐오 같은 것도 가령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남성이 저지른 일은 행동으로 욕을 하고 여성이 저지른 일은 성별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게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태도를 다 얘기하는 쪽에 가깝고 이제 혐오 발언은 실제로 그 태도가 어떻게 혐오로 현실 구체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전반적으로 어떤 인식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왜 이걸 금지하는지를 그쵸? 혹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 거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당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굳이 따라야 되는지, 네. 왜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적용하실 때 분명히 문과 계열이나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이 제일 적용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그거다 보니까 약간 네. 사회학 배우는데 당연히 지들이 이걸 배우고 있는데 맨날.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적용하기에 쉬운 학과가 있을 거고 어려운 학과가 있을 거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이걸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말할 때 약간 멈칫해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고 근데 그런 의식적인 잠깐의 주저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는 사람 입장에선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실제로 소수자가 겪어야 될 불편함이나 고통은 당연히 우리가 잠깐 겪는 불편함이랑은 상상도 없을 것이 클 것이다. 약간 이게 기조였고 이제 사실은 구성원들이 이런 거에 얼마나 공감을 해주는가가 핵심이긴 한데 일단은 기조 자체는 그거였어요. 그런 걸로 역대 많은 학생회들도 사과대에서 당선이 됐고 똑같이 교양을 집행을 했고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긴 해요. 왜냐면 그 모든 걸 금지하는 게 공적인 장소에서 금지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대학도 하나의 작은 통치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어떤 규율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통치 체제 법을 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어디까지가 또 사적 영역이고 어디까지 공적 영역인지 구분하는 사실은 것 이제 자체도.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교양이긴 한데 네. 사정에서 못 잡는 거에 가깝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는가도 문제고 그걸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잡아야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진짜 분위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화가 안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으면 그런 발화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게 되는? 아,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당위를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처받을 거니까 어디까지는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왜 또 다른 그것 자체도 하나의 시혜적인 시선인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상처받을 거다라는 게. 근데 사실 사회학에서는 이런 교양의 집행은 폭력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톨레랑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혐오 발언은 일종의 앵톨레랑스잖아요. 그러니까 불관용이잖아요. 가령 전환 치료 같은 걸 하려고 한다던가 이거는 그런 동성애라는 성적 지형을 인정하지 않는 불관용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불관용을 관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사회학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관용을 관용하는 순간 관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기반을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회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에 기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발언들을 우리가 규제를 한다던가 그런 어떤 가령 소수자에 대한 시혜적인 태도를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폭력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득권의 폭력을 규제하고자 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법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는. 근데 사실 리타님이 고민하는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법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법은 사람이 집행하니까 아무리 네. 법이 완벽해도. 근데 사실 진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제가 있는 학교 몇 년 동안에는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크게 터진 건 없었는데 사실 몇 년 지나고 났을 때도 이걸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저도 모르는 거죠. 그건 언제 네. 무너질지 모르는 거. 어쨌건 저는 그러한 기준이나 막 규칙들은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과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도둑이 없는 나라에는 도둑이란 단어가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도둑이 어찌 없담? 그렇긴 하죠.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건데 그 단계로 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 근데 제가 갑자기 일화를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복지국가이고 선진국가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여성 그 임금이 남성과 아주 평등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국가, 그러니까 유럽, 북유럽에서 유학을 갔다 온 제 친구가 겪은 일인데, 어떤 술집에 갔어요. 게이 부부랑 같이. 게이 부부는 그 친구의 친구인데,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태에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그러니까 거기 그 연령대도 아주 다양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기는 그런 단어가 없죠. LGBT나 뭐, 그러니까 혐오 발언에 대한 단어 자체가 없는 거죠. 한국처럼 미망인이란 단어도 없고 다 미망인이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 말이. 그러니까 도둑이 없는 날은 도둑이 없다,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 혐오 발언에 대한 단어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이 잘 놀고 있었는데, 근데 이 게이 부부한테 어떤 젊은이가 다가와서 추근덕거리더래요. 한 남자 그 게이 부부 중 어떤 분한테. 그래서 왜냐면 부부인 걸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막 얘도 게이인가 보다 하고 막 그냥 놀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서. 근데 계속 끊임없이 막 들러붙더래요. 계속 끊임없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끊임없이 들러붙어서, 죄송한데 저기 있는 쟤는 내 남편이고 나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너가 좀 그만 들러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이 사람을 존나 패서 유혈사태로 이것이 번진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남자는 자기 친구랑 내기를 한 것이었어요. 내가 저 게이를 꼬실 수 있나? 꼬실 수 있나? 꼬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꼬시는 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해버린 것이에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둘이 내기를 한 것이에요. 둘은 호모포비아고, 거구에 그 바 매니저가 왔는데 둘 다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서, 게이와 호모포비아의 말을 전혀 둘 다 신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둘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무리와 그 호모포비아들 무리도 둘 다 쫓겨났는데, 이런 일화들을 들을 때 저는 매우 충격에 휩싸이고, 그 친구도 매우 벌벌 떨면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서 매우 많은 차별과 폭력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 존나 어떻게 북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할 정도의.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누군가 맞고 막 폭력이 일어나는 걸 본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러한 완전한 평행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나? 폭력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곳에서 치밀하게 촘촘하게 존재하고, 더 사적 영역에 존재하고, 오히려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비가시화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지향점으로 두는 것과 현실의 집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향점 자체는 누구나 유토피아를 상정을 하지만, 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오기를 지향을 하지만, 현실에서 집행은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진짜 아무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당선이 된 게 샤이 트럼프라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그렇게 그러니까 오바마 8년 동안 혐오 발언을 하면은 주변에서 안 좋게 볼 걸 아니까 말을 못 하던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트럼프를 찍었다고. 정말 그냥 겉으로는 티는 안 내지만.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이미 늦은 곳을 택하느니 손을 대볼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가까운 예로 태극기 집회를 들면 어때요? 솔직히 그 사람들 안 바뀌죠.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 근데 방법이 있을까 싶은 거죠. 사실 전 그 사람들 솔직히 안 바뀔 거라고 저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 둘 거냐고 하면 저는 내버려 둘 수는 내버려 둘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패고 싶다는 게 아니고 혐오스럽다는 게 아니고 혐오스럽긴 하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것이 다 혐오스러워요. 저는 진짜 모든 인간들이 다 어차피 혐오스러운데. 얼마나 혐오스러워. 근데 그러니까
때를 지어 있는 군중을 보면 저는 무조건 혐오스러운데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도 그러니까 혐오스럽고 촛불을 든 사람도 혐오스러워요. 다 혐오스러운데 그런데 동시에 엄청난 연민이 가요. 왜 저러고 있지? 왜 씨발 미쳤나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박근혜를 마마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그건 그러니까 촛불 든 사람들이랑 확실히 다르죠. 거기는 모인 이유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나가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냥 말하자면 거기 모이게 해줄 수 있는 이유를 준 거고. 그쵸. 사실은 사회적인 박탈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젊은 시기를 독재 정권 하에서 보냈잖아요. 굉장히 반공이라는 레토릭이 되게 셀 때였고. 근데, 당연히 한국이 유난히 이제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세대 갈등도 굉장히 큰 나라 중 하나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애를 가졌을 때 굉장히 다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다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독재 정권 하에서 비판할 수 있었던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빨갱이. 공산당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가족을 욕을 하자니 이 한국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지는 가족주의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럼 이제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이제 결국은 공산주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태극기 집회를 가보면 걔네들끼리 싸우면 서로 상대를 빨갱이라고 욕하잖아요. 네네. 미가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걔네는 욕할 수 있는 게 빨갱이밖에 없으니까. 그거 말고 욕하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는 거기 이렇게 그런 일종의 그런 말하자면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것에 정반대에 있는 굉장히 신성한 어쩌구인 거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는 박탈감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박탈이 돼 있다는 말하자면 보상 심리도 조금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무서운 게, 그러면 지금 40, 50대가 60, 70대가 됐을 때는 안 저럴까? 솔직히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40, 50대가 부리는 꼰대질이 근본적으로는 60, 70대 그것과 그닥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니들이 뭐 막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거 하나 못한다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사실 60, 70대만 있는 게 아니라 40, 50대도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 20, 30대도 똑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결국은 저 사람들이 노인돼서도 태극기는 아니겠지만 뭔가 똑같은 걸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세대는요? 지금 세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아마 주변을 보면 희망을 갖다가도 뉴스를 보면 희망을 버리는 거지. 네. 약간 탈조선으로 결론이 가고 있는데,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으로, 그러니까 기존 세대는 이미 늦었고 새로운 세대를 바꿔놓자는 건데.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죠? 사실 그게 교육이고, 아까 교양이 원래는 그런 교육의 일부인데, 근데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해보고 사실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못 버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늙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워있진 않겠죠. 누워서 징징거리진 않겠죠. 근데 징징거린다는 말이 존나 웃긴데, 한국에 사는 이상은 당연히 우리 모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원한 감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60대가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하면?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건데, 커뮤니티라는 거의 중요성이 그게 있었으면 애초에 그런 집회에 나갈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가령 사실은 독재 정권 때 박정희를 욕할 이유는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종로 같은데 그런 데를 다 개발한다고 맞아요. 밀어버린다거나, 그래서 원래 탑골공원 같은 데서 다 쫓겨난다거나, 약간 탑골공원 하면 대명사였는데 쫓겨난다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욕을 했으면 독재 정권을 욕을 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신자유주의를. 근데 이제 거길 욕을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내면화한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걸 욕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떤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고 보면 그게 잘 되나 싶으니까 결국은 사실 갈수록 더
작은 관계로 이제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클릭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두 명 좋은 친구 옆에 두는 걸로 만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대가 그렇게 안 되는 기제는 공동체보다는 사실 자기 혐오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나는 죽어도 저렇게 되긴 싫다라는 그 생각 하나밖에 지금 남지 않았나. 그거 저는 되게 또한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라고 보는, 그러니까 박근혜나 박정희 같은 우상 숭배가 있다면 또 그 전도된 반면교사로. 네. 죽어도 저렇게는 안 돼야지가.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거 말고 사실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굳이 퀴어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인터넷 댓글 같은 데를 봐도 20대 같은 20, 30대 댓글을 보면 대부분 10대 포함해서 다 나는 저런 꼰대 절대 안 될 거라고 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저런 모습을 보이는 5, 60대는 내가 절대 되지 말아야 할 어떤 약간 어떤 이데아로 두고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지가 되는데, 사실 이거의 부작용은 미국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게 트럼프가 거기서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트럼프 같은 애는 아니니까 괜찮아가 되는 거. 사실 미국에서 많은 백인들이 보이는 양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약간 지금 우리 소위 태극기 맨들과는 다른 양상인데, 그러면 그 기제 말고 우리가 무슨 기제를 동원할 수 있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답을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고, 솔직히 한국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정말 어디 학자를 데려와도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말 세상에 제일 재밌는 나라. 특히 저는 심리학을 하지만 사회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사회학 전반에 관심이 많은데 심리학을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사회학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거의 약간 사육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있고 딱 밖에서 쳐다보는 그런, 솔직히 그 정도 수준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나라고. 네, 너무 이상하다. 아니 저번에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심리학의 빅5라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특질이라는 게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되게 이제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이제 그 빅5라는 개념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그 5개가 있는 건 아는데 그 외 특수한 지역에만 있는 거는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희한테 그럼 혹시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는데, 억울함?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제일 대답이 진짜 많이 나온 게 한. 근데 부정을 못하겠는 거야. 그거 어떻게 번역해요? 못해요. 화병도 그래서 그냥 화병으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화병이라 그래요. 억울함 정도는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억울함. 약간 한은 조금 다르지 않나? 억울함이랑 한이 다른가? 그러니까 억울함이라고 하기엔 한은 약간 좀 더 단순히 쟤는 이런데 내가 아니야 억울하, 이거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뭔가 인생 전체에 대한 억울함에 더 가깝지 않나? 한은 좀. 한은 약간 민족의 정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역을 하자면 그거까지 포함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겠죠, 그렇죠? 아마도. 그러니까, 억울함은 근데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함이란 정서는 되게 공통적인데 어디에나 다 있는 개념인데, 한국인이 말하는 그 억울함은 약간 그건 사회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억울함 수준이 그쵸? 아니라 나도 이걸 당해봤으니까 너도 이걸 당해봐야지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억울함도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나 너한테 억울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 억울하다. 나는 억울해. 가령 나는 군대를 갔다 오기 너무 억울해.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나만 군대를 가는 게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남자 달라. 중에서 결국은 가령 이제 공익이나 네. 면제가 된 사람들은 진짜 남자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것도 네네네. 억울하다는 거야. 나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사실은 쟤는 신의 아들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억울해. 세상이. 번역을 못하지. 이건 번역을 못하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 이런 게 없는데. 진짜 이 날에서 태어난 게 억울해.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자랑스러워야 돼.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재벌이란 단어와 전세란 단어와 화병이란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진짜 결국엔 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오늘도 아침에 깨서 와 어떻게 죽어야지 잘 죽었다는 소문이 날까 왜 이렇게 소문내고 싶을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다라고 소문이 날까 근데 나는 왜 소문 내고 싶지 이 생각을 하다가 소문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또 오늘도 이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승전 네 기승전 자살 아니요 자살이 아니라 그 정병 한국이요 한국 기승전 한국 한국에 살아서인 것이 아닐까라는 맞을 거예요. 생각이... 한국만큼 정병 돌기 쉬운 나라도 별로 없고. 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정병이 돌기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정병러에 대한 처우가 제일 나쁜 편이. 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정말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 안 가고,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고. 맞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울증 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식 병명은 우울장애인데 그러니까 증은 이제 증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울장애의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우울이라는 게 사실은 슬픈 게 아니라 무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 가령 학교를 가기가 싫은데 이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도 그냥 힘이 없으니까 가기 싫은 건데 약간 사회에서 그걸 안 알려주잖아요. 사실 우울이 이런 거라고 안 알려주니까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 줄 알고 내가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게을러서 지금 이렇고 사실 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난 너무 나쁜 놈이고 근데 사실 한국 사람 중에 우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은 그거를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또 그렇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억울함으로 방어 기제로서 결국은 나는 억울하고 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하면 이제 전혀 아니 전혀는 아니에요 사실 전혀 아니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각자의 분야에서 전혀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순수 화물을 다 가져다 때려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왜 될까? 힐링 도서도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족같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을 버티게 해주죠. 그거예요. 딱 그러니까 되게 심리학이 많은 욕먹는 분야 중 하나도 그건데 현상 유지한다고. 근데 사실은 심리학은 애초에 그러라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이 사회 바꾸는 동안 심리학은 그럼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는 근데 그거밖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네. 현상 유지를 할 때 현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학문이 있고 현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를 바꿔야 되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사회학과 쓰는 거고 근데 심리학만 팔려요. 한국에선. 그게 문제예요. 현상 유지하는 것만 팔리고 바꾸는 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안 바뀌지.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더 버티게 하는 것들은 너무 잘 팔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전혀 안 팔리고 있죠. 그냥 세상을 욕하는 근데 또 세상을 욕하는 건 많이 팔려요. 근데 그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는 안 팔려요. 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답 없다. 인문학도 팔리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심리학도 팔리고 사회학도 팔리고 인문학도 팔리는데 다 특정한 부분만 팔려요. 네. 심리학이라고 하면 이제 적응 심리학에 가까울 분야들. 인문학은 어떤 인문학이 팔리지? 저 요즘 인문학 한다고 하니까 되게 간만에 만난 친척들이 요즘 장사가 잘 된다고 그것이 너무 잘 되었다며 인문학에서 너 부자 되겠다며 막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좋다고 진짜 요즘 돈 잘 번다고 저 이제 좀 있으면 부자 된다고 하고 왔는데 기승전 돈. 근데 그분들이 상상한 인문학이 무엇인고 하고 들어보았더니 막 이것저것 실용 그 분야에 접목시키는 인문학 있잖아요. 예, 융합. 예, 융합 인문학 막 요즘은 뭐 과학자들도 인문학에 맨날 얘기하는 그 융합. 뭐 창조 경제. 예, 창조해서 막 갖다 때려 박는 인문학 있잖아요. 막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막 테드 강연 같은 인문학 막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막 저에게 또 막 너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벌어라 요즘 그런 것이 인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강연을 하라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답은 강연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진짜 그 인문학에서 돈 벌려면 강연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말을 진짜로 이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엉망이에요. 저 사석에서 말하는 것도 엉망이고
이거 아까 녹화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로 인문학이든 심리학이든 사회학이든 돈 벌려면, 그러니까 이 인문 사회 계열에서 돈 벌려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진짜로 1번은 경영 복전을 하거나 혹은 공대로 전과를 하거나, 그러니까 전공을 1번은 전공을 버리고 전공 버리기. 2번은 책을 쓰기. 책 쓰기. 그러니까 가령 심리학이면 상처받을 용기를 쓰시면 되고요. 네. 3번은 TV에 나가서 강연을 하긴데 가령 심리학이면 부부 클리닉을 하면 돼요. 네.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돈 못 벌어요. 정말. 전공을 버리거나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거나. 철학은 뭘 하면 될까요? 철학은요. 1번밖에 답이 없다. 철학은. 전공 버리기. 전공 버리기밖에 답이 없다. 전공을 버리고 육체노동을 하자. 육체노동 순수한. 아니면 되게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거 있잖아요. 철학은 뭘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뭐는 진화 철학, 심리 철학 이런 거 하면 돼요. 창조하기. 진화 철학. 철학이야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철학 되는데. 그런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진작에 생각을 해봤어요. 잘해봐야죠. 철학은 전공을 바꾸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면 철학 책을 써도 아무도 안 읽어주니까. 아니면 네. 교수가 돼서 책을 쓰고 내 책을 강연 교재로 쓰는 거죠. 왜냐면 이거 저희 학교 교수님이 실제로 하셨고. 네. 좋은 생각이에요. 신방학 교수님인데 교재로 자기가 쓴 교재를. 아니 철학과 교수님들 되게 그런 방식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막 그래야 책이 팔리니까. 이거 너무 슬퍼. 그래서 코어 사업이라고 하세요. 그 막 무슨 인문학 살린다고 정부에서 하는 거. 그것도 결국 그러니까 코어를 하면 장학금을 주잖아요. 2,800만 원 주는데 그걸 하려면 대학원을 간다는 각서를 써야 돼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거 해요. 그리고 몇몇 학교에서는 아마 실제로 대학원 안 가면은 그거 돈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2,800만 원을 받고 실업자가 되라는 거잖아. 네, 맞아요. 저 그것 때문에 갈등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업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성적이 너무 낮아서. 심지어 저는 각서를 쓰고 혈서까지 쓰기로. 그거 아무도 지원 안 하는데. 그런데도 나를 안 받아주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2,800만 원을 받고 이제 실업자가 되렴. 길바닥에 내려앉아라. 네. 2,800만 원도 결국은 다 등록금으로 쓸 텐데. 그러니까요. 대학원 등록금. 이래놓고 또 인문학 뭔가를 받을 때는 항상 각오를 해야죠. 한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받으려면은 각오를 해야죠. 각오를 해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치킨집을 차리던. 네 알아서 해라. 치킨집을 차리던. 안 그래도 아는 누나가 대전 정도에서 서강대로도 과외할 수 있다고 학원 차리자고 하던데. 대전 가서. 대전에서 한국의 캐나다 대전에서. 네. 왜 캐나다예요? 대전 한국의 캐나다잖아요. 왜요? 한국 최고 노잼 도시.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고 정말 노잼이래요. 근데 되게 증언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 대전 러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안전하고. 거기서 이제 학원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 가신다고요? 네. 얼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살려야 돼서.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에서 심리학해서 돈 벌려면 경영 복전하거나 대학원 가는 것밖에 없어서요. 경영 복전은 못 하겠고. 네. 그건 제가 못 하겠고. 왜? 했다가 엄지잘 만날 뻔했어. 했다가 되게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아서.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아서. 뭐 거기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아니요. 거기 갔다가는 당장 이틀 만에 정원 때려칠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학원 가서 그 다음에 솔직히 한국에서 대학원 가면은 길은 교수가 되거나 상담을 하거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교수가 될 자신은 없고 솔직히 네. 상담을 해서 교전원을 가서 상담 교사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교사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방학도 길고 그냥 약간 현실에 순응하는 소시민. 약간 진짜 적당히 돈 벌어서 적당히 먹고 살기에 너무 좋은 길을. 얼마나 좋아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제일 어려운 거라는데 그게. 어렸을 때 네이버 웹툰에 골방환상곡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한 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어떤 사람이 무슨 대왕한테 가가지고 현자 대왕한테 가가지고 대왕님 저는 정말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대왕이 그럼 미친 듯이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대학 갔다 오니까 와 존나 맞는 말. 한국에서 적당히 살기 너무 힘들어. 적당히 살려고 대학원 가고. 적당히 사는 게 뭘까요? 씨발 진짜. 수도권에
25평 정도 집 가지고 와, 이 300만 물이야. 원 벌고 300만 원 월 300 정도 벌어서 아, 스트레스 받아. 그게 어떻게 적당히 사는 거야? 약간 미디어에서 그리는 적당히가 그거니까. 아, 사람마다 너무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아니 지상파 드라 왜냐면 지상파 드라마가 그려내는 자취생 아, 그렇구나. 일주일에 걔네는 일주일에 치킨을 한 10번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이 아, 있어요. 그렇구나. 씨발. 그랬구나. 그거 아니, 그래서 내가 TV를 안 봐. 지상파 드라마에 따르면 자취생은 최소 8평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는데 네, 맞죠. 고시원은 절대 그려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적당히는 아까 말한 4인 가족에 한 1인당 200, 한 300 정도의 돈을 벌고 괜찮은 수도권 대학 나와서 수도권에 집 가지고 살기 정도가 한국에서 사는 적당히. 고시원에서 찍은 그 드라마가 지상파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PCI 그 카메라로. 존나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관광 렌즈. 진짜 존나 다 휘어져 있고. 케이블 진짜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 케이블에서나 나갈 텐데. 네. 새벽 3시 정도에. 계속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고시원 생활자만 나오고. 진짜 아무도 안 보고 그거. 네. 한국 드라마는 뭐 서민 가족을 서울에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 정도면 서민이 아니라 거의 한 상위 5% 정도 아닌가? 그쵸. 일단 서울에 사는 것부터 상이지.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서울에 살려면 돈이 서울에서 제일 싼 동네가 한 그래도 아파트 하나 살려면 거의 4억을 줘야 될 텐데. 개인 활동은 하시나요? 아, 그 활동은 행성인 좀 했었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게이로서의 활동. 아, 어쩌고. 게이로서의 활동. 트위터만 하고요. 여기서 트위터. 아니, 트위터로 하는 게 게이 활동이랑 무슨 상관이야? 게이 활동 뭐 있지? 종태원 가냐고요? 아니요, 그냥 게이로서의 자기 활동. 무엇을 말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게이 활동이 뭔가요? 저도 게이 활동이라고 말했을 때를 잘 모르겠는데 트위터를 하는 것도 게이 활동에 포함이 되나? 트위터 하는 거 약간 트위터는 좀 카테고리 다른 것 같다. 게이 활동이 뭔가요? 본인 정체성과 관련된 활동? 근데 언피씨 하면서도 막상 내가 게이 활동을 하려고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건 화장. 언피씨 해요. 스테레오타입 적인데 솔직히 저는 화장을 하는 비퀴어 남성을 본 적이 없어요. 남자 만나고 있어요 요즘? 요즘이요? 지금 썸 사귀는 거? 썸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연애 활동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꽤 했었고. 네. 다 좋게 끝나지 않았고. 이제는 없어. 아, 썸만 있고. 아니, 이제 아마 사귀어요. 사귈 거예요. 사귀어야지. 네. 표정이 왜 그래요? 정말 음성만 나가는 방송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화장. 화장? 여러분, 맥이 좋더라고요. 안 무너져요. 맥으로 다 갈아타셨다고. 네. 네. 축하합니다. 비싸긴 한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나쁜 거 쓰다가 좋은 거 쓸 수는 있는데, 좋은 거 쓰다가 나쁜 거 쓸 수는 없는. 뭐 썼는데요, 예전에? 시작은 로드샵으로 했고, 그래서 에뛰드랑 이니스프리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바닐라코로 갔다가, 네. 바닐라코가 되게 안 맞아서, 클리오로 갔다가, 네. 라네즈로 갔다가, 네. 이제 맥에 정착을 했네요. 갈수록 비싸지. 네. 좋던가요?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제가 4시간 동안 존나 좋아하네 진짜. 아니 4시간 동안 수정을 안 했는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네. 맥 쿠션 좋아요. 여러분 맥 쿠션 쓰세요. 갑자기 너무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 네, 진짜 화색이 도네요. 지금. 화장 얘기하니까 너무 표정 좋아졌어. 네. 즐거워하시는 거 보니까 좋군요. 네, 이게 진짜 왜냐면 이거 영상으로 안 나가니 너무 아쉬운데 제가 옛날에 뭐 게이 특친과 함께 놀러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진짜 동시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되게 조신하게 손목을 꺾고 손목으로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전혀 안 시원하거든요. 네. 그냥 약간 제스처. 약간 네. 지금 내가 덥다고. 난 이걸 알려야 돼. 난 지금 더워. 정말 이거 1도 안 시원해. 그냥 내가 지금 덥다고. 네. 나 이래놓고 내가 안 나타나는 줄 알았대. 티가 안 난다고 생각. 아니, 티 나는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저번에도 스타벅스 갔는데,
막 너무 노래가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스피커 가서 이거 딱 됐는데 그냥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이 있던 친구가 저를 찍었더라고요. 찍은 걸 보니까 약간 골반 약간 이렇게 떼고 있고 다른 반대쪽 손 이렇게 쭉 뻗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아 죄송해요. 네. 야, 나 이러고 있었냐. 네. 존나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이래놓고 티 안 난다고 하고 살았네요. 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 앞에 계시는 정말로 그들은 아니, 인식하지 못하나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딱히 내가 이러고 사나를 몰랐던 거죠. 진짜로 인식하지 못하나? 좋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컵을 잡을 때 새끼 손가락을 들고 잡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고 잡는 이건 인지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뻗을 때 막 손이 이렇게 되는 건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 너무 신기해서요. 왜냐면 진짜 저는 가끔 게이 친구들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할 때 존나 그 자신의 그 포즈의 그런 드라마틱함에 존나 심취한 채로 이걸 봐라 나는 지금 이 포즈를 하고 있다 막 그림 같지 않니? 라고 그걸 인식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걸 인식하고 있는 되게 나르시스틱한 그런 막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막 굳이 이거를 의식하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도 그 노래 할 때도 정말 사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신비롭네요. 네. 아 근데 그러다 막상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핸드폰 잡을 때도 막 화장 안 묻으려고 막 이렇게 잡고. 네. 전화 받을 때도 얼굴 안 대고 약간 이렇게 하고. 아 죄송해요. 아 왜 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러는 거 저만이 아닐 텐데 솔직히. 아 당연히 그렇죠. 얼마나 많은데. 제가 지금 으라고 했잖아요. 한 유형으로 합쳐져서 보인다고요. 그게. 그럴 수 있죠.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반성해야겠다. 왜 반성을 해요? 이게 어떻게 이러고 살면서 내가 안 티난다고 생각했나?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약간 숨 쉬는 걸 모르는 것처럼. 네. 아 그럼 숨 쉬듯이 이러고 다닌다는 거구나. 네.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걷는 것만 보고 알아챌 때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이유. 그러네요. 너무 좋네. 네. 퀴어하게 사네요. 네. 네, 게이 활동 하고 있네요. 네. 네. 제 게이 활동은 컵 잡을 때 새끼손가락 떼고 네.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네. 더티 뿌리고 그래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그러니까 1번 스타벅스에서 2번 더 러쉬 향수 뿌리고 3번 맥 화장품 쓰면서 4번 아이폰 가지고 5번 맥북 쓰더라고요. 그래서 게이 하네요. 네.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아무도 나를 절대로 비키어라고 생각하지 않겠구나. 제가 오자마자 또 그랬잖아요. 냄새 난다고. 너무 게이야. 존나 냄새 난다고 향수 뿌렸냐고. 향수 뿌렸죠. 레이어링 했어요. 네. 2개 동시에 뿌렸다고 그래서 존나 네. 게이다. 비바라 주시를 먼저 이거 냄새 너무 좋은데? 비바라 주시 좋아요. 네. 이거 아마 오드파르방일 거예요. 좀 비싸긴 한데 냄새도 오래가고 좋아요. 그리고 또 뭘 뿌렸나? 그 위에 러쉬를 네. 뿌렸답니다. 그랬군요. 저번에 아는 친구한테 냄새 좋다고 칭찬까지 들었는데. 네, 아니요. 냄새 좋아요. 그죠? 냄새 좋죠? 네네. 뿌듯하다. 네. 되게 지금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되게 약간 질린다는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셨을 때 공부하는 사람 안 같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술하는 사람 같다고. 좀 그러네?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 같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미용하는 사람 같다는 얘기도 되게 그것도 많이 그러네. 둘 다.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근데 요즘 약간 진지하게 나는 피부 미용과를 갔어야 된다고. 그것도 그러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왜냐면,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약간 진지해지는 게 약간 심리학 하자니까 내 장래가 너무 막막한 거야. 그러게. 그래서 차라리 피부 미용과를 지금 어때? 지금의 선택, 지금 선택해야 돼요, 지금. 근데 또 심리학 재밌는데. 근데 뭐 먹고 살지? 둘 다 하면 되지 않을까? 화장도 재밌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가. 근데 또 기분이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네. 난 예쁜가 봐, 이렇게. 약간. 왜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약간 공부하게 생겼는데. 그 범생이의 이미지. 그래. 공부하게 생겼는데 난 아닌가 봐. 난 아닌. 난 예쁘게 생겼나 봐. 난 예쁘고.
나는 공부 안 하는 사람. 우쭐? 난 예쁜가 봐? 우쭐? 이거 자기에 쩐다. 너무 어떡하지? 아니요. 그거 동의해요. 너무 좋은데?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가 봐요. 좋네요. 네. 막 옛날에 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2번 떴었거든요. 여자친구 있냐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나무숲 같은 거. 페이스북에. 그렇게 막 지목을 해서. 네, 막, 그니까, 뭐, 어디과, 어디 분. 마마씨, 어디서 봤는데 여자친구 있으세요?를 존나 짱이네. 2번을 딱 떴었는데. 웬일이야. 너무 뿌듯하네. 한편으로는 왜 하필 이 사람이 여자인가. 그러게.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뿌듯해지면서 한편으로 약간 씁쓸한 거야. 커미에 친한 누나, 그러니까 심학과에 친한 누나가 있는데 되게 저를 소개해달라고 한 여자가 많았대요. 헐. 근데 너무 막 그러면 이제 그 누나가 걔 여친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너무 아쉬운 거지. 그러게요. 그러게요가 아니고 그랬겠네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왜 여자 말고 남자. 약간 자기 자랑이 됐는데. 그러기가 힘들죠. 남자를 소개시켜주기는. 자기 자랑이 됐는데 뭐 예쁘게 살아야죠. 네. 공부 안 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이거 약간 완전 동의하지 않기도 한데 외모와 그 지성의 반비례 비례 관계.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무의미한데 완전히. 학술적으로는 무의미한데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약간 씁쓸한 명령이긴 한데 매력적인 사람이 실제로 성격이 더 좋아요. 그건 있어요.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그건 왜 때문이냐면 매력적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먼저 잘해주니까 그 사람도 자연히 잘해주게 돼서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성격이 좋은가 보다 하게 되는. 하지만 매력적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감 가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소를 잘 짓는 경향이라거나. 그거보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모가 좋은. 외모가 좋다.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사교적이고 더 사람들한테 평이 좋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건 나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약간 그런 방식이니까 그게 뭐냐 후광 효과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외모가 좋은 사람을 보면은 되게 일단 첫 인상이 좋고, 그러니까 나도 먼저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첫 인상이 다른 게 저 사람한테 좋고 외모가 좋으니까 내가 먼저 좀 긍정적 아니면 좀 프렌들리하게 다가가게 되고, 그럼 당연히 프렌들리하게 내가 먼저 다가갔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게 되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 이론이 주장하는 바로는 외모가 좋지 않은 사람에겐 사람들이 외모가 좋은 사람에 비해서 덜 긍정적으로 덜 친근하게 다가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그렇게 된다고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좀 슬프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니요. 외모랑 지성. 외모랑 지성이 학술적으로는 무의미한데 현실적으로 사실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거시적으로 적용을 하면 나쁜 게 맞는데 현실에,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생각하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화해가지고 차별을 할 땐 나쁘긴 한데 사실 맞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본인의 외모. 제 외모가 뭐야? 난 예뻐. 네. 예뻐. 그런 거 같네요. 난 똑똑할까? 그런 거 같네요. 둘 다야, 난. 나 전공 점수 괜찮은데. 왜냐면 난 특별한 케이스. 난 전공 학점 괜찮은데.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네요. 맞아요. 퀴어다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퀴어가 좀. 나는 개이니까 둘 다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그럴 수 있겠네. 갑자기 처음에는 막 진지한 얘기하더니 결국은. 왜 스테레오타입 재생산하기? 재생산하고 있어. 어떡해. 예쁜 얘기하고 있네요. 왜냐면 화장을 하시니까. 그죠. 네. 화장을 하죠. 왜냐면 본인이 온몸으로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너무 맞는 말이라서. 근데 부정을 못 하겠어. 하기 싫으면 그거 재생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스테레오타입 난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는데. 약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게 좋은 걸 어떻게. 그거 어쩔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화장하는 게 너무 좋은 걸요. 네.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노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샤워 밴드 하고 클렌징 하고
압출하고 너무 팩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군요. 제가 집에 가면 일단 네. 헤어밴드 하고 네. 1차 세안하고 2차 세안하고 압출기로 좁쌀 짜고 팩하고 에센스 바르고 하거든요. 이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살 수가 있지. 정말 구체적이고 구절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네. 이것 때문에 옛날에 무슨 실제로 매력적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을 느껴본 적 있어요? 질문이에요? 네, 느껴본 적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일단 예를 들면 내가 호감이 가는 외모에겐 당연히 약간 잘 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잘생긴 걸 좋아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차별하는 게 나쁜 거지. 네. 호감 가는 외모한테 잘하는 약간 어쩔 수 없는 거 그치만 아닌가. 그것은 자연스럽게 차별을 낳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차이를 낳게 될 텐데요. 차이를 생산하게 호감이 될 가지 텐데요. 않은 차이를.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건 나쁘지만 호감이 가는 외모를 좋아하는 건 어쩔 수밖에 없죠. 호감이 가는 외모에게 잘해줌으로써 차이를 낳게 될 텐데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가령 외모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 되게 교과서적인데. 저는 어쩌죠? 저는 고민되네요. 제가 가부장이 된다면 가부장 선. 어떡해. 어쩌지? 저는 고민됩니다. 가부장이 된다면. 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공적으로. 물론은 어찌 안담? 내가 공적으로 그러는지 저러는지? 어찌 알 거야? 방금 발언하셨잖아요. 아유, 고민할 그거야. 거라고. 제기랄 내가 이렇게 고민할 어차피 난 거라고. 가부장이 아닌데 어쩔 거야 대체. 막 키워 방송 몇 화에서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뽑아놓으셨군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막 줄지어서 막 평가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치. 평가하는 사람들이. 못됐네. 그렇게 막 얘기하고. 외모 좋죠. 외모 좋지. 트위터 많이 하세요? 좀 줄여야 되는데. 트위터를 많이 하시는군요. 네. 아주 그러네요. 많이 하시는군요. 그런 것 같네요. 찾았어요. 빵다 크러쉬온? 네, 맞아요. 여기 보면 전현무를 보지 않을 권리라고 돼있어요. 저는 너무 싫어. 전현무를 보지 않을 권리. 왜 전현무를 차별하시죠? 솔직히 전현무 혐오를 계속해주세요. 전현무를 차별하시네요. 전현무 너무 좀 그래요, 전현무는. 전현무 왜 좀 그래요? 전현무랑 유세윤이랑. 전현무 유세윤 또 누구죠? 성시경 이렇게 세 또 명이. 누구 있지? 걔 장동윤인가? 장동민? 장동민인가? 장동민. 걔랑 또 누구 있지? 한 명 더 있었는데. 옹달쌤. 하여튼 네. 걔네 너무 싫네요. 여러분, 옹달쌤 혐오를 계속해주세요. 왜 싫어요? 하는 말도 너무 빠고. 네. 아니, 그냥 그들의 그 빠음력이 너무 싫어요. 너무나 그 세대를 대표하는 그렇습니다. 여성 혐오의 너무 아이콘. 진짜 교과서적인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TV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에뛰드 쿠션 모델이네요. 맞아. 유상무. 유상무. 네, 유상무. 그게 너무 싫어. 이거 진짜 에뛰드 마케팅 담당자 경질 당해야 됩니다. 경질 당해야 된다고요? 아니, 당연히 저러면 매출 뚝 떨어질 텐데. 그러게요.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네요. 아니, 경영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해도 타문화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네, 뭔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는데 왜 방송을 하시나요? 네? 그러게요. 저 그만둘까봐요. 안 그래도 저 지금 요새 그만둬야 될까라는 생각이 서오는데. 아니, 저는 처음에 신방과일 줄 알았어요. 신방과일 줄 알았다고요? 그런 식으로 삶과 정치를 아니, 연관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을 너무 진짜 열심히 지겠구만, 하는데. 네. 그럼 미디어나 영상이나 신방인이나 커뮤겠지 했는데. 왜 내가 이걸로 먹고 살거나 경력, 이력서에 한 줄 쓰려고? 아니, 이걸 약간 지금 거의 반 직업으로 삼으시는. 이번 달이 진짜 바쁘네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너무 바쁜 거고, 원래는. 어쩌다가 주객 전도가 되었나요?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정도 하죠. 그렇게 주객 전도는 원래 아닌데, 모르겠네요. 저 왜 이렇게 됐냐, 씨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원치 않는데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이걸로. 적성을 찾으셨네요. 적성은 모르겠고, 힘든데, 근데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다 타인을 착취하면서 본인의 욕망을 채우는 거죠.
그냥 제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네, 바로 정말 하면서 적성을 찾으셨네요. 연민과 동정을 사면서 네. 제 욕망을 채우는 거죠. 이걸로 적당히 돈 네. 잘 벌고 사시길. 돈을 이걸로 보나? 이거 씨발 내가 광고, 이걸로 광고? 돈. 돈은 못 벌겠다. 저 광고가 싫어요. 광고는 아, 그래요? 후원은 괜찮아. 근데 후원은 뭐 네. 아 진짜.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못 올리겠네요. 유튜브도 광고인데. 아 유튜브 진짜 존나 싫어요. 진짜 거기 들어가면 씨발 계속 막 나에게 레드 유튜브를 쓰시면 너는 이 10초 광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나한테 계속 주문을 걸고 나에게 해방을 맞아. 판다니까요. 내가 해방될 수 있다고. 자본주의에서 너는 해방될 수 있다고. 10만 원만 내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애드블락 하면 까면 되지. 그러니까 존나 어렵어. 나는 불법을 할 거야. 존나 불법을 저지르고 존나 범죄자가 될 거야. 너희들의 수작에 걸려드는 대신. 다 애드블락 쓰잖아요, 어차피. 아, 누가 진짜. 그거 하겠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걔들이 하는 술수를 보고 있자면 존나 수작을 건다니까 나한테 유혹을 하고 수작을 걸고. 아니, 얼마 전에 애드블락을 잠깐 지울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걔네 그 영상 끝에도 광고 넣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그거 보고, 야, 얘네 거의 케이블 TV 수준이다. 아, 존나 하나. 처음에만 넣더니, 중간 광고를 넣더니, 이제는 영상이 끝나고도 15초짜리 광고를 넣은 거야. 야, 얘네 거의 케이블 아니냐, 이 정도면. 디스토피아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드블락을 쓰지, 사람들이. 오늘 좀. 애잔한 오늘 방송. 이번화 굉장히. 애잔합니다. 네, 애잔하네요. 애잔하고 아련하고 측은하고 연민이 가는 방송. 정말. 호스트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할 경우에 게스트가 되게 당황하고 방송에 대해 걱정을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번화? 이번화요? 네. 제가 호스트를 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타씨. 네. 네, 괜찮아, 힘내. 이럴 때 들으라고 혜민 스님이 또 좋은 말씀 하십니다. 힘내. 괜찮아. 이렇게 힘이 되네요. 뭐가요? 아무튼 몇 화인지 모르겠는 70 몇 화. 그리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화. 게스트가 마무리하는 화였습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사회과학대생. 네, 그렇네요. 네, 정리도 잘하고 결론은 술을 마시면 과제가 잘 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갓세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영재. 무슨 일이야 이게. 수고하셨습니다.